내 이름은 은이다. 올해 72. 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간다. 23세 시집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여관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동백여관이라 불렀다. 지금은 은이하우스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내 이름으로 바꿨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다. 창문을 열면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이 바람을 맡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요즘은 이 생각부터 든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방이 모자랄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손님이 몇 팀 안 온다. 젊은이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숙소를 찾는다는데 나는 그런 걸 잘 모른다.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 할머니, 요즘 숙박업은 다 온라인이에요. 그래야 손님이 와요. 동네 카페 사장님이 가끔 그런 말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엔 머리도 둔하고 손도 느리다. 그래도 나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사랑한다. 벽지는 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한다. 매일 침구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쓴다. 손님이 와서 깨끗하네요 하고 말할 때가 가장 뿌듯하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2층 방은 내가 아끼는 공간이다. 창문을 열면 끝없는 바다가 펼쳐지고 저녁 되면 붉은 노을이 물 위에 내려앉는다. 가끔 혼자 그 방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걸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새삼 느낀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요즘 자주 든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이불을 널고 거두는 것도 버겁다. 하지만 이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평생 손님을 맞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나? 가족이라곤 서울에 사는 조카 다영이뿐이다. 내 친오빠 딸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다. 오빠가 일찍 죽고 형수도 재혼해서 떠나는 바람에 다영이를 내가 맡아 기른 거다.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 이모, 몸 괜찮으세요? 가끔 전화를 한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안부는 묻는다. 도시 생활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한다. 괜찮다. 이모가 뭐가 아프겠니?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실제로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런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참는다. 그런데 지난달 말 뜻밖의 전화가 왔다. 이모, 저 다영이에요. 다영아. 무슨 일이니? 이모,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깜짝 놀랐다. 서울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갑자기 그만뒀다니. 왜? 무슨 일 있었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이모, 제가 이모 게스트하우스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준다고? 네. 저 온라인 마케팅 좀 알거든요. 이모 게스트하우스를 인터넷에 올려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한참 말이 안 나왔다. 다영이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이 아이가 이 외진 바닷가까지 와서? 다영아, 정말이니? 서울 생활 포기하고 여기 와서 괜찮겠어? 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생활이 정말 지겨웠어요. 매일 지하철 타고 야근하고 차라리 바다 보면서 이모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다영이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다.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모 혼자서는 어려웠는데 내가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 고마워요, 이모. 곧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다영이가 온다. 이 적막한 게스트하우스에도 젊은 웃음소리가 들릴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행복한 꿈을 꿨다. 다영이와 함께 손님들을 맞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꿈이었다. 일주일 후 다영이가 정말 왔다. 이모, 기차역에서 다영이를 맞으러 갔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완전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어머, 우리 다영이 이렇게 예뻐졌나? 이모, 보고 싶었어요. 다영이가 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예전 어린 시절처럼 다정했다. 이모,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아늑하네요. 바다 전망이 너무 좋아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다영이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나는 그 모습이 기뻤다. 여기서 지낼 건가? 방은 2층 끝방 주면 될까? 네, 고마워요. 그런데 이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시작? 네, 온라인 등록이요. 다영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나는 그런 걸 처음 봤다. 이걸로 뭘 하는 거야? 숙박 플랫폼에 이모 게스트하우스를 등록할 거예요.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사이트요. 사람들이 여기서 숙소를 검색해서 예약할 수 있어요. 다영이가 노트북을 켜더니 뭔가 빠르게 입력했다. 화면에 여러 가지 그림과 글자들이 나타났다. 와, 이런 게 다 있구나. 네. 그리고 SNS도 만들어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요. 바다 전망 사진 올리고 게스트하우스 분위기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요. 다영이는 정말 손이 빨랐다. 게스트하우스 곳곳을 사진으로 찍고 뭔가 계속 입력했다. 나는 옆에서 신기하게 구경만 했다. 이모,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은희하우스죠? 응, 이모 이름으로 지었어. 좋은 이름이에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1시간쯤 지나자 다영이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다. 짜잔. 이제 은희하우스가 온라인에 등록됐어요. 화면에는 우리 게스트하우스 사진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바다 전망 사진, 깔끔한 방 사진, 아침 식탁 사진까지. 정말 멋있어 보였다. 어머, 이게 우리 집이야?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 네. 그리고 이것 봐요. 다영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은희하우스 인스타그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여기에 매일 사진을 올릴 거예요. 바다 일출, 맛있는 아침 식사, 깨끗한 방. 사람들이 보고 여기 가고 싶다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정말 신기했다.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 다영이가 이 모든 걸 이렇게 쉽게 해내다니. 다영아, 고마워. 이모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었는데. 괜찮아요, 이모.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다영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 하나 부탁이 있어요. 부탁? 뭔데? 저 완전히 이사와서 이모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다영아, 정말이야? 서울 떠나서 여기서? 네. 이모, 솔직히 서울 생활이 너무 지쳤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차라리 이모와 함께 이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다영이 눈에 진심이 보였다. 그럼 정말 괜찮겠니? 네. 그리고 이모, 저한테 노하우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유명하게 만들 자신 있어요. 나는 정말 기뻤다. 다영이가 함께 있으면 이 외로운 게스트하우스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 같았다.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이모가 정말 든든하다. 그날 저녁 다영이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이모, 내일부터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언제든 좋아. 이모가 깨끗한 방이랑 맛있는 아침 식사 준비해 놓을게.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다영이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손님들이 계속 왔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팀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손님이 있었다. 예약이 꽉 찰 때도 있었다. 이모, 오늘도 예약이 들어왔어요. 다영이가 노트북을 보며 기뻐했다. 나도 정말 기뻤다. 이렇게 바쁜 게 언제만큼인가. 어서 오세요. 은희하우스입니다. 손님들을 맞을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오랜만에 게스트하우스가 활기를 찾았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블루웨이브 하우스 예약한 김 씨입니다. 어떤 손님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블루웨이브 하우스요? 여기는 은희하우스인데요. 그런가요? 인터넷에서는 블루웨이브 하우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손님이 당황해했다. 나도 당황스러웠다. 왜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다르게 알려져 있을까? 다영아, 이게 뭐야? 손님이 블루웨이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아, 그거요? 온라인에서는 좀 더 세련된 이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마케팅 차원에서요. 다영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마케팅?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어 이름을 더 좋아해요. 은희하우스보다는 블루웨이브 하우스가 더 기억하기 쉽고 바다 이미지랑도 잘 맞잖아요. 그런가 싶었다. 다영이가 더 잘 아니까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다. 내 이름으로 된 게스트하우스인데 왜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할까? 그래도 정식 이름은 은희하우스잖아. 네, 물론이죠.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며칠 더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손님들이 숙박비를 낼 때 다영이가 받았다. 내가 직접 받은 돈은 별로 없었다. 다영이가 이모, 제가 온라인 결제로 미리 받았어요. 하고 말했다. 온라인 결제? 네, 요즘은 다 그래요. 예약할 때 미리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훨씬 편해요. 그런 줄 알았다. 세상이 많이 변했나 보다. 하지만 통장을 확인해도 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수입이 적을까? 다영아, 통장에 돈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 아, 그거요? 플랫폼 수수료가 있어서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 시설 개선비 등등.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영이는 항상 그렇게 답했다. 나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 어쨌든 손님이 많이 오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새 간판이 생겼다. 블루웨이브 하우스라고 파란색으로 예쁘게 만든 간판이었다. 다영아, 이게 뭐야? 아, 간판이요? 온라인 이름이랑 맞춰야 손님들이 찾기 쉬워요. 그래도 원래 간판도 있는데 괜찮아요. 두 개 다 걸어두면 되죠. 하지만 며칠 후 원래 은희하우스 간판은 사라졌다. 다영아, 은희하우스 간판은 어디 갔어?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수리 맡겼어요. 곧 새로 만들어서 달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은희하우스 간판은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이상했다. 내 게스트하우스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간판도 바뀌고 돈도 내가 직접 받지 못하고 하지만 다영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 조카다. 날 속일 이유가 없잖아. 아마 요즘 장사 방식이 복잡해서 그런가 보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영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손님들이 계속 왔다. 게스트하우스는 북적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바다가 달빛에 반짝였다. 평소라면 그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불안했다. 손님은 많아졌지만 뭔가 내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다. 블루웨이브 하우스라는 이름, 내가 모르는 온라인 시스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돈들. 혹시 그때 문득 생각났다. 작년에 서울에 갔을 때 손녀 미영이가 준 스마트폰이 있었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가끔 화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요. 미영이가 사용법을 알려줬지만 나는 너무 어려워서 거의 쓰지 않았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장롱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 안에
스마트폰이 있었다. 전원을 켜보니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충전기를 찾아서 연결했다. 그리고 미영이가 알려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다. 녹화 기능이었다. 할머니,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 버튼. 그것만은 기억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다영이를 의심하는 게 맞나?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확인해 보고 싶었다. 마침 다영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창고로 갔다. 창고는 게스트하우스 현관과 카운터가 잘 보이는 곳이었다. 문틈 사이로 폰을 살짝 끼워 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빨간 불이 깜빡이는 걸 보니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영이가 돌아왔다. 그리고 곧 손님들이 체크인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블루웨이브 하우스 예약한 이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다영이가 밝게 맞이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숙박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온라인으로 이미 결제하셨어요. 여기 확인서 드릴게요. 다영이가 뭔가 종이를 내밀었다. 그리고 작은 기계로 뭔가를 했다. 카드 단말기 같았는데 내가 아는 것과는 달랐다. 저게 뭐지? 나는 이상했다. 온라인으로 이미 결제했다면서 왜 또 카드 기계를 쓰는 거지? 저녁에 손님이 모두 들어간 후 나는 몰래 스마트폰을 가져왔다.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한참을 만졌다. 다행히 갤러리라는 곳에서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화면은 작고 흐릿했지만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다. 손님이 와서 다영이와 이야기하고 다영이가 뭔가 기계를 조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다. 다영이가 쓴 카드 단말기는 우리 게스트하우스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단말기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설마. 나는 며칠을 더 영상을 찍었다. 다영이 모르게 몰래. 그리고 영상들을 하나씩 봤다. 점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손님들은 분명 블루웨이브 하우스라고 부르며 왔다. 다영이는 그들을 맞으며 별도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았다. 그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영이만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다. 영상 속에서 다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내가 없을 때는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전화를 하는 모습도 찍혔는데, 네, 블루웨이브 하우스입니다. 예약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게스트하우스는 다영이의 사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 종일 울었다. 믿었던 조카가, 내가 손수 키운 아이가 내 게스트하우스를 가로채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만 계속 들었다. 다영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온라인 세상을 몰라서 당한 걸까?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다영이가 내 이름을 지워버린 거였다.
은희하우스는 사라지고 블루웨이브 하우스만 남았다. 5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다영이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다. 이모, 장부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다영이가 그렇게 말했다. 장부? 네. 세무신고 때문에 정리해야 해서요. 나는 평생 손으로 적어온 장부를 꺼냈다. 누가 언제 왔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꼼꼼히 적어 놓은 장부였다. 다영이는 장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모, 이거 너무 복잡하게 적으셨네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그래. 하지만 이모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괜찮아요. 제가 새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영이가 장부를 가져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장부를 꽉 붙잡았다. 아니야. 이모가 직접 할게. 이모, 이 장부는 이모 손으로 적은 거야.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어. 다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장부를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보니 정말 이상했다. 10월 15일 김씨 부부 마이너스 블루웨이브 하우스 예약이라고 함. 8만 원 받았다고 다영이가 말함. 10월 16일 이씨 가족 마이너스 역시 블루웨이브 하우스 12만 원. 10월 17일 박씨 커플 마이너스 똑같이 블루웨이브 하우스 10만 원. 매일매일 이런 식이었다. 손님은 정말 많이 왔다. 하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훨씬 적었다. 나는 빨간 펜을 꺼내서 장부의 줄을 그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부분마다 빨간 줄을 그었다. 점점 장부가 빨간 줄로 가득 찼다.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기록한 금액과 실제 들어온 돈의 차이가 너무 컸다. 한 달 동안 거의 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다. 그동안 찍은 영상들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다. 영상 속에서 다영이는 손님들에게 블루웨이브 하우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만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았다. 손님들이 가져온 온라인 예약 확인서도 블루웨이브 하우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다영이는 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은희하우스 이름은 지우고 블루웨이브 하우스라는 새 이름으로 손님을 받고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간 것이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가, 내가 손수 키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